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최상위 수학 영상봉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1일, 4일에 결석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1일만 결석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보면 되고 4일에도 결석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 두 번째 영상도 시청해서 보고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영상 내용은 이 노란 색깔 이거예요. 일단 수업 내용은 2단원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밑에 문제 번호를 썼죠. 그래서 괄호에 이제 몇 분 이렇게 썼는데 이 해당 번호들을 풀 때 최대한 이 시간이면 된다. 그러니까 넘어가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제한적으로 두고 푸는 연습이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시간을 측정해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에 결석하는 친구들은 5월 4일까지 이거 여기까지 풀어오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65쪽까지 풀어오면 돼요.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도 설명을 할 거지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영상은 1일에만 결석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펴볼까요? 우리가 지난 숙제로 47쪽까지 숙제를 내줬는데 거기에도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와서 질문을 해결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이 영상에서 평소 수업대로 수업처럼 몇 문제 발췌해서 선택해서 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풀어왔나요? 네, 영상에는 이런 게 조금 좋죠. 잠깐 멈추고 그리고 다시 재생해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일단은 48쪽에 9-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도로 간격에다가 뭐 형광등,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면 뭐 전력량이 얼마나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도로의 양쪽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양쪽이에요.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세울 거예요. 시작점과 끝 지점에도 세울 건데 전체 길이가 33.8km죠. 그리고 여기는 간격인 650m를 0.65km로 바꿉니다. 단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인 33.8km 안에 0.65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간격수가 가로등의 수와 같진 않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다가 우리가 풀이 과정을 써보면 간격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33.8 나누기 0.65 그쵸? 나눗셈을 하면 52군데가 나와요. 그쵸? 간격수가 52개지만 가로등 수는 얼마예요? 52에다가 1을 더한 53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한쪽에 53개이기 때문에 53개가 양쪽이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 106개가 필요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106개가 정답이 되겠지만 얘는 문제를 한번 조금 더 꼬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력량이 얼만큼 되냐를 물어보는데 하루에 밤 동안 1.2kW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러면 정답은 따라서 1.2 하루 한 개 1점이죠. 곱하기 106 하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매스 토픽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레벨업 테스트입니다. 레벨업 테스트 아까 몇 문제 선택 미리 했죠. 표시하고 문제 풀었을 거라 생각이 하고 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유 4리터 안에 이제 무게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을 했더니 이만큼 당연히 줄어들겠죠, 무게가.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빈 통만의 무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1.5리터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1.5리터 올리브유만의 무게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1.5리터 무게.
얼마예요? 4.38. 처음에 4.38이었는데 쓰고 났더니 2.97kg이 남는 거니까 얼마 쓴 거예요? 1.41kg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1리터. 그쵸? 1리터 무게를 먼저 구해야 돼. 그래야지만 4리터만의 무게를, 올리브유 4리터만의 무게를 구해서 여기를 빼야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1리터만의 무게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1.41 나누기 1.5를 하면 되겠죠? 해봤나요, 나눗셈? 0.94kg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4리터 무게. 4리터 무게는 그냥 0.94에다가 뭐 하면 돼요? 곱하기 4 하면 됩니다. 3.76kg. 식용유만의 무게가 3.76kg이니 따라서 빈병 무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38에서 얼마 빼면 돼요? 3.76kg을 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음은 5번입니다. 지훈의 학교 6학년 학생 수는 작년에 330명이고요. 남자와 여학생 수에 각각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요.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의 1.2배였다. 그리고 남자는 뭐 줄었고 여자는 늘었다라고 했을 때 올해 이 학교 6학년 여학생은 몇 명입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 밑줄을 좀 쳐볼까요?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의 1.2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의 1.2배라고 했어요. 이거 약간 우리 예전에 그 고구마 옥수수랑 그거랑 1단원에서 그다음에 뭐 수학, 과학 그 평균 물어보는 문제도 돼서 이런 거 많이 풀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네모라고 하면 돼요? 그쵸? 여학생을 네모라고 하면 남학생은 몇 명인 거예요? 네모 곱하기 1.2가 되겠죠? 그럼 남자 여자를 합쳐서 총 330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녀를 더해서 330명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네모가 1개고 네모가 1.2개죠. 그럼 네모가 총 몇 개가 돼요? 2개가 아니라 2.2개가 되죠. 그거 1개 330이니 네모는 330에서 2.2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명이 돼요? 150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학생이 150명이 되는 거예요. 남학생은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여학생을 몇 명이냐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 써야겠죠? 올해 여학생. 이거 꼭 써야 돼요. 그냥 여학생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작년일 수도 있잖아. 올해 여학생은 작년에 150명이었는데 이번에 0.2만큼 늘어난 거니까 1.2배가 된 거죠. 맞나요? 원래는 100이었는데 20%가 는 거잖아요. 다시 원래는 1이었는데 0.2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1에다가 0.2를 더해야 돼요. 따라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답 구했나요? 얘는 답 알려줄게요. 180명.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9번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문제 읽어보긴 했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돈을 벌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려고 물건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손해를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게 좋지 않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예전에 이런 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가는 사장님이 공장에서 사온 가격이었어요. 공장에서 사온 가격.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다고요? 원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원가 그대로 물건을 팔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다가 이익을 붙여요. 그쵸? 사장님이 벌고 싶은 금액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건 가격이 생겨난 거예요. 물건 가격. 이거를 우리가 정가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물건을 정가로 팔진 않아요. 하물며 우리 학원 밑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팔기도 하죠. 그거를 우리가 정가가 아니라 이제 판매가라고 해요. 판매가. 자, 그런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정독을 해보도록 합시다. 원래 사장님은 이만큼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가를 정한 거예요.
맞아요?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가격으로 물건을 팔지 않았어요. 할인했어요. 얼마큼 할인했어요? 0.15만큼 할인해서 판매가를 정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사장님이 12권을 팔면 12,240원의 이익을 얻은 거예요. 아니, 사장님의 순수 이익이 12권에 12,240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원가를 구하려면 일단 사장님이 도대체 얼마큼 돈을 벌었는지를 봐야겠죠. 근데 12권의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한 권의 이익을 구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한 권의 이익이 아니라 할인하고 나서 할인 후 한 권 이익. 그럼 얼마예요? 12,240원을 120으로, 아이고, 12로 나눠야겠죠? 그럼 한 권의 이익은 얼마예요? 1,020원. 아, 사장님이 할인해서 1,020원을 벌은 거예요. 이게 물건의 가격이 아니에요. 1,020원을 벌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 원래 돈을 얼만큼 벌고 싶었어? 저 빨간 색깔로 내가 선생님 표시해놨죠. 원래는 1,920원 벌고 싶었어. 근데 할인해서 1,020원밖에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할인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할인한 금액. 사장님이 얼마나 할인해줬는지. 다시 원래는 1,920원 벌고 싶었는데 1,020원밖에 돈을 못 벌어서 얼마 깎아준 거예요? 900원을 할인해준 거예요. 얼마 할인해줬다고요? 900원을요. 900원을요. 정가의 0.15. 그러니까 정가에 0.15만큼 할인한 게 900원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럼 정가 얼마예요? 900원 나누기 0.15죠? 얼마? 6,000원. 사장님이 이제 처음에 팔려고 했던 가격은 6,000원이에요. 그럼 이제 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사장님이 원래 팔고 싶어 했던 6,000원에서 1,920원을 빼야지만 원가가 나오겠죠? 그쵸? 여기서 우리는 정가가 이거. 정가. 그리고 마지막 원가는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4,080원. 됐나요? 네, 조금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자, 13번은 이거는 계산하느라 뭔가 매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계산을 안 해도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길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예요. 과연 어떻게 풀었는지 선생님이랑 푸는 게 맞았는지 같은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일단 가로 세로의 길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로는 10%만큼 늘리고 세로는 줄였어요. 새로운 직사각형 만들죠. 그렇게 했을 때 새로 만든 직사각형은 처음 넓이의 몇 배가 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일단 어쨌든 처음 넓이를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처음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죠 뭐. 자, 그런데 선생님은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저 왜 그런지 보세요. 처음 넓이는 어쨌든 가로 세로를 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만든 새로운 넓이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로 곱할 거긴 한데 5.4가 어떻게 됐어요? 10%만큼 늘렸다 했으니 원래는 5.4인데 1.1이 된 거죠. 그리고 괄호 칠게요. 그리고 세로는 원래는 4.25였는데 20%만큼 줄였다 했으니 0.8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 이거를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왜냐하면 곱셈은 순서를 바꾸어도 계산 결과가 같기 때문이죠. 곱셈끼리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새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는 처음 직사각형 넓이 몇 배이냐 물어본 거죠. 이거 보세요. 이게 뭘까요? 처음 넓이에요. 그렇죠? 이거 처음 넓이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 만든 넓이는 처음 넓이의 몇 배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2배. 따라서 1.1 곱하기 0.8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었나요? 그러면 얘는 몇 배가 된 거예요? 0.88배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놀랐나요? 이렇게 문제를 당연히 뭐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일단 식을 써. 그래서 식을 선생님이 쓰라는 거예요. 식을 쓰면 발견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써 하이레벨이에요. 하이레벨 3번 볼게요.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개념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 수영장에 그 튜브 타고 돌아다니는 유수풀 그런 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흐르는 물의 방향으로 떠내려가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슬러, 그러니까 물 흐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왜냐? 나는 가고 싶은데 물이 자꾸 나를 방해하니까.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은 그런 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에서 1시간에 이만큼 가는 배가 있어요. 그리고 물은 이만큼 간대요. 오케이? 이만큼 가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다행히 흐르는 방향으로 갔네요. 흐르는 방향인 거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배는 원래 그냥 뭐 10만큼 가고 싶은데 물이 자꾸 나를 밀어줘서 10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들은 단위, 기준을 맞춰야 돼요. 같은 시간 안에 얼만큼 거리를 가는지를 물어봐야 되죠. 그걸 구해야 하죠. 그럼 일단 1시간에 각각 배와 물이 얼만큼 이동하는지를 구해야 돼요. 배는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물은 조금 다릅니다. 물이 1.5시간이에요. 1시간 30분은 1.5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으로 구해야겠죠. 그러면 25.5 나누기 1.5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물은 1시간에 17km를 가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흐르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흐르는 방향, 여기에서 흐르는 방향 으로 가면 원래 배가 35.2만큼 가고 싶어. 근데 물이 날 밀어주네. 17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52.2km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많이 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313.2km를 갈 때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리는 총 313.2km예요. 근데 그거를 1시간에 얼만큼 걸리는지, 얼만큼 가는지로 나눠야지만 그 1시간이 몇 배가 생기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나눗셈식을 써야 합니다. 딱 자연수로 떨어지네요. 구했나요? 네, 구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6번. 이거는 사실은 뭐 많이 어렵지는 않는데 좀 구하는 단계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도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네모 더하기 미안해요. 니은 더하기 디귿이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럼 첫 번째 식을 써보도록 합시다. 기역 곱하기 4.5는 5.4가 되겠죠? 잠시만요. 소수점을 다시 이쁘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 기역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5.4 나누기 4.5.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역 대신에 1.2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럼 식을 써볼게요. 보라색으로 써볼까요, 이번엔? 디귿 나누기 니은 나누기 1.2는 1.25예요. 그러면 디귿 나누기 니은은 얼마가 돼요? 얘는 1.5가 되겠죠? 그리고 또 바꿀 거예요. 뭘 바꿀 거냐면 디귿은 1.5 곱하기 니은이 되겠죠? 이거를 어디에다가 대입할까요?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찾았나요? 이 디귿 대신에 얘를 슝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간단하게 될 수 있습니까? 니은 더하기 1.5 곱하기 니은은 4.5.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걸 바로 해도 되긴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이건 니은이 하나고 얘는 니은이 1.5개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니은이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5개가 됩니다. 그게 4.5죠? 그럼 니은은 얼마예요? 니은 구했나요? 1.8. 1.8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니은을 1.8로 바꾸면 여기다가 1.8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디귿은 4.5에서 뭐 빼면 돼요? 1.8 빼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디귿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뭐 소수의 나눗셈은 많이 복잡하진 않는데 이렇게 좀 길게 순서를 써내려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문제 남았어요. 자, 2단원에 두 문제 남았어요. 8번. 이거는 사실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거 좀 풀어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나나? 자, 여러분. 우리가 색테이프를 이쁘게 붙이지 않을 거예요. 겹치게 붙일 겁니다. 겹치게.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예쁘게 끝에다 붙이면 길이가 길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겹치게 붙이면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거 머리 이해했어요? 이 문장. 자, 그렇게 했더니 색테이프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어붙은 색테이프는 모두 몇 개입니까?를 물어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식을 세우기 전에 그림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색테이프 여기에서는 몇 개 있어요? 3장 있죠. 그치만 겹쳐진 부분은 지금 몇 개만 겹쳐져 있어요? 2개 겹쳐져 있어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10장 붙이면 겹쳐진 부분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내가 만약에 20개, 20개의 색테이프를 겹치게 붙이면 겹쳐진 부분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9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는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네모장이에요. 색테이프 네모장. 그래서 이 15 곱하기 네모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15cm인 색테이프를 네모에 이어서 예쁘게 붙이는 거예요. 그쵸? 예쁘게 붙여요.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겹쳐진 부분을 빼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뭘 빼야 돼요? 여기에서 겹쳐진 부분이 지금 1.5죠. 그쵸? 1.5 곱하기 얘도 네모일까? 아니죠.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네모 빼기 1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총 몇 cm가 나온 거예요? 244.5cm가 나온 거예요. 다시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예쁘게 이어붙인 거예요. 근데 그 이어붙인 거에서 얼마만큼 빼야 되는 거예요? 겹쳐진 부분인 1.5cm가 네모 빼기 1개인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얘는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1.5가 여기는 네모랑도 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1.5랑 1도 곱하는데 자, 우리가 그래도 조만간 곧 그 중학교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잠깐 확대할게요. 화면을. 자,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다른 걸로 표시를 해야겠어. 여기에 1.5랑 네모랑 곱한 게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백인데 우리가 이제 중등에서는 마이너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마이너스 1.5랑 네모랑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곱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곱셈에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더하기 플러스 1.5. 아이고 1.5 이렇게.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4.5.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뺄셈 이건 할 수 있어요. 네모가 15개고 네모가 1.5개니까 15개에서 1.5 빼면 얼마예요? 13.5죠? 네모 곱하기 13.5. 그치? 그 다음에 244.5에서 1.5 빼면 얼마인 거예요? 243. 됐나요? 그러면 우리 네모 어떻게 구해요? 네모는 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쵸? 색테이프를 소수장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몇 개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이 마이너스, 이게 조금 어려웠죠. 사실 이거보다 쉬운 방법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접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 레벨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얘는 좀 해봤을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초가 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시작해서 불을 붙이면 당연히 타겠죠? 줄어들어요. 처음에 24cm인 양초는 1분에 얼만큼씩 줄어들고, 자, 그러면 밑줄 쳐볼까요? 24cm 양초는 이렇게 줄어들고요. 30cm 양초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멈췄어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는 시작하고 몇 분 후에 같아지냐? 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핑크 색깔 양초 24cm 양초가 있어요. 그리고 파랑 색깔 양초인 30cm 양초가 있습니다. 이 두 양초에 불을 붙여서 길이가 타잖아. 근데 이게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불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네모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24cm는 원래 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에서 줄어들어야 하잖아. 근데 1분의 0.28, 2분의 얼마, 3분의 얼마 이렇게 몇 배 하다가 그럼 1분에는 얼만큼 빠지는 거예요? 이만큼 빠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30cm는 원래 30cm가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거예요. 1분의 0.52만큼 줄어든다고 하면은 네모분 후에는 0.52 곱하기 네모 곱하기 0.52cm만큼 줄어들겠죠.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두 양초의 길이가 같아지는 게 몇 분 후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숫자들만 봐볼까요? 여기는 30이랑 여기는 24의 숫자 차이가 얼마가 나요? 6cm만큼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수 0.5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0.28 얼마큼 차이 나요? 0.28 맞죠? 0.24만큼 차이가 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네모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얼마인 거예요? 구했나요? 6 나누기 0.24죠? 얘는 자연수가 나오네요. 이렇게.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단원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숙제는 저 공간과 입체 여기 베이직 테스트까지예요. 이거는 스스로 풀어봐도 괜찮습니다.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몇 쪽까지죠? 65쪽까지 풀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5월 1일 하루만 빠지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일 결석 보강 영상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